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은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근데 5, 6월 개떨 듯하다 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니 지금 내일 모레면 6월인데 웬 긴팔 입고 계세요? 무슨 죄졌습니까? 오늘 아침에 15도라 그래가지고 오늘 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죠. 드디어 개가 사람을 물어 죽였습니다. 50대 남양주에서 있었죠. 마침 보니 그 동영상이 나왔는데 3분 동안 정말 보기에도 처절할 정도로 막 버티는데 결국 물어 죽였어요. 근데 개 주인은 지금 개 주인이 있었겠죠, 누군가. 근데 개 주인은 막상 사람이 죽고 나니까 난 모르겠다라고 지금 심지어 뭐 개하고 대일신문까지 주의를 찾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개하고 사람하고 이제 3자 대질할 판인데 저는 여쭤볼게요. 개가 사람을 물거나 사람을 공격해서 다치게 하거나 이번 경우와 같이 사람을 물어 죽게 할 경우 개를 처벌해야 됩니까? 개 주인을 처벌해야 됩니까? 신문 기사도 있죠. 격언이.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되지 않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러야 기사가 되는데 그건 이제 기자들 얘기고 지금 이 핵심은 내가 왜 이걸 여쭤보냐니까 우리 흔히 이야기해서 이제 검찰을 갖고 권력의 주구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주구. 주구라는 게 뭡니까? 개란 뜻입니다. 맹견이란 뜻이죠.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초기에 보면 검찰 한 3년 4년 가까이를 갖다가 검찰을 그야말로 개부리듯 부리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어마어마한 공격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재수 장군 같은 경우는 물어 죽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 검찰을 처벌해야 됩니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을 처벌해야 됩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례를 일본에서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감옥을 보냈습니다. 개 주인을. 개 주인을. 근데 그 판결문의 내용이 뭐냐면 개가 사람을 물어 죽였다가 아니라 개가 사람을 물어 죽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죠. 개가 사람을 물어 죽였다 해서 개한테 책임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개가 사람을 물어서 사람이 죽게 했다. 개 주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렇죠. 그러니까 개가 사람을 물어 죽게 했다. 죽이게 했다지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개 주인한테 책임을.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징역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개는 사살되거나 했겠죠. 개는 이른바 살처분했을 거 했고 개 주인은 감옥 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찔끔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법상 보면 그게 이제 과실치상사 그리고 동물보호법 이 이제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 개가 사람을 해쳤을 경우에 그러면은 그것은 법상으로는 징역 3년까지 3년 이하까지 벌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법은 되어 있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람을 이제 감옥까지 징역형까지는 한 일이 없습니다. 또 개를 이제 해쳤을 경우 개가 개끼리 그랬을 때는 그것은 형사법에 적용이 안 되고요. 그 민사법에만 적용이 돼요. 개는 물건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반려견 사고가 좀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이제 반려견이라는 표현 안 쓸게요. 난 가장 내가 배알이 꼴리는 게 뭐냐니까. 뭐 우리 저 김경원 기자, 내가 예전에 어디에요? 역삼동 스튜디오 그때 한 2년 할 때 계속 오셔서 보셨어요. 그 동네 그렇게 이런 개 카페가 많아요. 그리고 저 보고 내가 구역질을 하는 게 뭐냐가 이 개 카페에 보면 이 개 카페 전용 그 레이 차에다가 개 그림 그려놓고 뒤에다 개린이가 타고 있어요. 개 어린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지들끼리 개 아빠네. 그 개자식 같은 놈들 내가. 그러니까요. 저기 논현동에 가다 보면은 그 큰 건물에 아예 펫 엔터테인먼트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 뭐 수영장도 있고 물리치료실까지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뭐 강원도 원주인가요? 거기는 강아지 전용 숲 공원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개팔자 상팔자입니다. 저 오늘 별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이건 별 얘기
별 개지랄을 다 하는군요. 별 개지랄을 다 그런데 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네. 서양 사람 뭐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우리가 개 키우는 사람들은 다 개 부모가 돼 있잖아요. 그거 참 웃기는 게 저기 뭐 우리 김경원 기자도 개 아빠라며. 그래가지고 저한테 네. 뭐 강아지를 대놓고 뭐 아빠한테 가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언제 강아지가 됐느냐 이러면서 내가 핑장 겸 농담으로 이렇게 했는데 네. 정말 이게 호칭의 혼란의 가장 큰 문제가 이 강아지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개는 개일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동물과 인간은 유별할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유별해야 되는데 네. 이 호칭도 그렇습니다. 호칭이 혼란스러우면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 맞아요. 있습니다. 강제주 왜 호칭은 인식이거든요. 네. 호칭의 혼란은 인식의 혼란을 주고 인식의 혼란은 사회를 혼란하게 그렇죠. 만듭니다. 어디 뭐 개린이가 어쩌고 뭐가 더 개카페가 어쩌고 정말 개 지랄들 다 떨고 앉았는데 근데 우리 1년에 지금 개가 사람을 갖다 물어서 몇 명이나 병원에 온대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재작년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 국민의힘의 윤재옥 의원이 예, 경찰 출신이죠. 예. 그 자료를 이제 소방청 네. 에 이렇게 요청했더니 네. 그 3년 동안에 6,800여 건이 네. 그 사고로 그 소방차 119를 탔다. 그러니까 이런 보고를 했대요. 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소방청에서 1년에 6,800명 건에 예. 개한테 물려서 차를 탈 정도면은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거고 거죠. 하루 20명 이상이 지금 예. 개한테 물린다는 예,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가장 나쁜 놈들이 누군 줄 알죠?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네. 그건 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요새 이제 유행하는 말 이런 사고들이 비일비재하니까 네. 이제 강조되는 게 이제 펫 에티켓이라고 패티켓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 강용욱 씨라고 TV에 아주 자주 나오는 네네네. 애견 전문가가 있는데 예, 예. 그 사람 말이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강아지를 사랑하는 만큼 네. 남의 배려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개를 키워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했죠. 말이 복잡하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울지 않으면 개가 아닙니다. 그 참 사람들이 바보야. 그렇죠. 아니 개가 안 물면 그게 개인가? 네. 인형이지, 개 인형이지. 그래서 개는 반드시 묻니다. 그만큼 개는 조상이 늑대입니다. 그렇죠. 늑대를 갖다 인간이 길들인 것이 개일 뿐이고 개 속에는 늑대, 즉 야성의 본성이 늘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트와일러인가 큰 개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작은 어린아이나 좀 몸이 거동이 이런 같은 개도 개가 물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도 어린아이는 문다니까. 그 모든 짐승은 자기보다 덩치 큰 사람한테는 감히 못 덤비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덤비는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반드시 묻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 안 물어요. 깔깔깔 웃는 그 옆에 내는 흔한 얘기를 아가리를 찢어버려야 됩니다. 왜가 이제 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입이라고 표현도 안 하겠습니다. 아가리라 표현 쓰겠어. 그렇게 보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끼끼 웃는 아가리를 찢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제가 흥분했죠? 조금 아니 진정해 주시고. 아니 아까 그 3분 그 동영상을 보니까 이거 흥분 안 하고 안 되겠어.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외국인이 이해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뭐 개를 자기 자식 취급하듯이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유모차에 끌고 다니고 품에다 안고 다니고 뭐 개 지랄들을 다 하잖아요. 또그 업고 다니잖아요. 업고. 근데 그보다 나는 외국인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게 저걸 것 같아. 한국인은 어떻게 보면 그 개고기를 갖다 많이 드시면서 또 개는 저렇게 예뻐할까? 그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율배반적이죠. 예. 그래. 근데 이제 우리나라 또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 그 개 키우는 사람들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 문화 중에 개 우리는 뭐 개 입양이라고 그러나요? 그 개 사는 게 쉬운데 말해서 외국은 어렵다면서요? 예, 어렵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제 뭐 그 펫샵에 가서 돈 주고 그냥 사면 그겁니다. 땡이죠. 그리고 그 저기 뭐 거기다가 유심칩 같은 칩을 심고 이러는 것도 개 주인이 다 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그 펫샵에서 다 하고요. 그리고 아니면 입양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로 받거나 이렇게 되죠. 그런데
가장 이게 까다롭게 되어 있는 나라가 독일이라 그래서 지금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네네. 이 독일에서는 개를 키우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별지랄 그놈들도 별지랄 다 그것도 하네. 별지랄이지만 네. 어떻든 그게 뭐냐면 시험을 치르는데 뭐 이런 필탁고사도 있고 또 심지어 우발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는 어떤 사례에 대한 네. 그걸 다 현장에서 이렇게 실험해 보도록 하는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요. 근데 일본이 이제 아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개 키우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개세금이 있기 때문이라면서요. 예. 그 우리나라보다 거의 10배에서 20배 정도 비쌉니다. 뭐가? 강아지 값이. 강아지 값이. 근데 그 강아지 값에는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개 세금이 있는데요. 네네. 보유세가 있는데 보유세가 예, 있어. 일본은 아예 그 거래세로 거기다 매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강아지가 훨씬 비싸긴 한데 네네. 보통 뭐 우리가 가장 뭐 흔한 뭐 마티즈나 치와와 같은 경우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정도 줘야 한 마리를 살 수. 우리나라에서 얼마 주나요? 난 뭐 몇만 원도 충분히 살 수 있죠. 그런가요? 난 뭐 저는 뭐 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참고로. 왜냐면 제가 개띠기 때문에 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 우리나라도 예전에 개 세금이 있었다면서요?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축견세 네. 또는 뭐 개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요. 네. 근데 기록에 보니까 1900년 황성신법 네네. 거기에 개 세금 때문에 강아지를 팔거나 강아지를 잡아먹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9년이라 그러면 어떻든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직전 바로 직전이죠. 그러니까 통감부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예. 사실상 식민지 상태였을 때예요. 예,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어떻든 그래서 1909년부터 개세가 있었다. 근데 그게 어떤 연유로 어떤 형태로 했는지 하는 것은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고 신문 기사로만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나는 우리나라. 그게 이제 미 군정 때도 그게 유지가 되다가 그저 우리가 권력을 이양받은 뒤에 이제 그 개세라는 건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일본에 예전에 교토 가보니 참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교토 그때 한 18년인가 19년 갔을 때 김영관 씨랑 우리 김윤자 알았지만 제가 담배를 갖다 애원가 아닙니까? 네. 가다가 이제 담배를 갖다가 피고 이제 가서 꽁초를 갖다 길거리 하도 깨끗해서 그냥 버리긴 뭐하고 보니까 마침 보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전보산대 밑에 전신대 밑에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나무 같은 박스 같은 게 좀 쓰레기 버려서 거기다 사료? 아니 조그만 게 누가 버려놨더라고. 그래서 거기다 살짝 던졌거든요. 근데 지나가던 일본 할아버지가 나를 갖다 일본 말로 야단쳐서 내가 뭐라는 줄 알았어요? 과음을 질렀죠. 야 이놈들아, 니놈들은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그렇게 해놓고 내가 이거 하나 꽁초 하나 꽁초도 그냥 길바닥에 버린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응? 근데 그 할아버지도 못 알아듣더라고. 먼저 서로 못 알아들었는데 어쨌든 서로 화냈군요. 서로 욕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개를 끌고 다니면서 개똥을 특별하게 치운다면서 우리하고 다르다면서. 개똥이야 치우는 거 다 똑같고 한데 이렇게. 비닐봉지에다 이렇게 치우는 게 네. 당연하죠. 근데 걔네들은 오줌도 치웁니다. 오줌? 예. 오줌 싸면 반드시 그 물통을 갖고 다니거나 이렇게 분무기 같은 거를 들고 다니면서 네. 그 오줌도 이렇게 헹궈내서 이렇게 그 지웁니다. 그러니까 유별을 하죠. 이것도 일본 놈들은 웃기는 놈들이야. 개나 호랑이나 모든 동물들이 왜 오줌을 다리를 쩍 벌리고 눕겠습니까? 오줌이 말해서 눕기도 하지만은 일종의 영역 표시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항상 그렇죠. 표시를 해놓는데 그거 갖다 지훈이 역시 일본 놈들은 개만도 못한 놈들이에요. 어떻든 그 친구들은 메이와쿠 가케나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폐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뭐 스스로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잖아요. 뭐 어떻든 그것도 남에게 피해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아니 그런 놈들이 왜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움직여? 왜 저 재작년에 그때 우리 돌아가신 김광훈 선생님이랑 가봤습니다만은 하얼빈 그러면 731 부대에서 왜 그지됐대요? 그러니까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 처음 보는 분도 있으니까. 네. 쉽게 얘기를 하자면 신사참배 같은 걸 얘가 가장 흔한데요. 네. 그네들은 전쟁은 천황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군과 적군이 천황에게는 없어요. 죽어도 천황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의 뭐 전범들 네네. 이런 사람들도 신사에다 뭐 모시고 네. 그것이 천황을 위해서 죽었다. 그 천황을 위해서 죽은 게 나라를 위해서 죽은 것이다. 그건 좋은데.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안 준다며. 네. 근데 실제 피해 줬잖아. 피해 그러니까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오직 자기네 것, 자기 영역 안의 것과 영역 바깥의 것, 그것이 구분이 돼요. 에이,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일본 놈들은 아직 개만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럼 죄송합니다. 예. 중국도 보면 요즘 뭐 개 키우는 문화가 또 요즘 중국이 좀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개 많이 키운다면서요. 개는 몇 마리인지 제가 뭐 정확하게 찾지 못했지만 네. 반려동물이 네. 1억 마리 정도 네, 됩니다. 예. 근데 좀 우리랑 조금 다른 것은 네. 아직까지 이제 펫샵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조금 덜 돼서 그런지 네. 일부 개 시장이 별도로 이렇게 우리 오일장처럼 이렇게 먹는 게 아니면 매매하는 반려견, 그 애완견. 예, 애완견의 뭐 그런 시장이 열리는데 네. 그러면은 그 시장에 그 팔 사람, 뭐 살 사람 그 모여가지고 이제 그 골라서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또 뭐 그 배달 그 박스에다가 그 팔아가지고 또 난리가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리고 근데 그 중국도 요즘 뭐 개 물림 그 사고가 많다면서. 예, 뭐 상대적으로 네. 우리보다 큰 개를 좋아해요. 우리는 좀 작은 예. 개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고 위험이나 또 사고가 나면은 큰 사고가 될 가능성이 많고 이런데 네. 최근에 윈난성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그 공공 장소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걔한테 물리는 사고가. 그래갖고 윈난성에서 그 3아웃제를 삼진아웃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네. 공공 장소에 개를 산책을 하면 네.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는 벌금, 음. 세 번째는 압류해서 살처분. 도사살, 살처분. 사살. 예. 살처분. 예. 그래요. 오늘 그래서 조금 뭐 너무 과격한 것이 아니냐 해서 아니, 그래야 인터넷에서 좀 난리가 나서 야만적이다, 비문명적이다 그 논란이 벌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터넷 올리는 저 철없는 사람들 니들이 한번 물려봐라. 니들이 한번 물려보고 니 자식이 한번 물려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 참 기도 안 찬 것들이 뭐 개린이라고 아니 지 부모하고 지 자식은 제대로 못 챙기는 것들이 꼭 무슨 개린이 자꾸 말이야. 정말 화가 나요 저는.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남양주에 있는 50대 여인 그 3분 동안 그 머리가 하였을 거예요. 개한테 물려서 죽어가면서. 그래서 다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4년 동안 검찰을 개부리듯 뿌리고 토사구팽하려는 문재인 이른바 책임 회피죠. 면피죠. 자, 개 주인을 죽여야 됩니까? 개를 죽여야 됩니까? 개취인. 네.